네,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논문은 ICASP 2023년에 나온 플로우 포즈 Conditional Normalized Flows for 3D Human Pose and Shape Estimation from Monocular Videos라는 논문의 제목을 가진 논문. 이제 백그라운드를 먼저 보자면은 이제 익히 다들 아시다시피 싱글 이미지 기반의 그 논문들은 뭐 HTML부터 시작해서 스핀, 페어, 롬프, 뭐 포즈픽스 같은 그런 싱글 이미지 기반의 3D 휴먼 이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비디오 기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브라는 논문이 있고 사실 이제 비디오 기반은 그 싱글 이미지에서 템포럴 도메인을 추가해서 어떻게 모델 아키텍처를 구성하는지가 주 관건이 되는 그런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템포럴 도메인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스페셜 도메인뿐만 아니라 어떤 인터프레임 그 한 이미지 안에 사람을 얼마나 잘 다른 프레임을 고려해서 이제 이스티메이션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인트라 프레임은 이제 프레임 간 예를 들어 그 모델의 인풋이 16개다라고 했을 때 이 16개에 대한 프레임 간 정보를 얼마나 잘 고려를 하는지를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이제 도메인이 이제 비디오 기반 3D 휴먼 포즈 이스티메이션입니다. 이제 관련 논문으로는 이제 바이브 위에 보시는 바이브가 있고 바이브에서 템포럴 컨시스턴시 인 지터링을 많이 개선한 게 이제 TCMR이고 그다음에 모델 아키텍처적으로 각 이미지 피처들의 어텐션과 인터그레이션을 잘 이제 결합을 한 MPS넷 그리고 이 인터프레임 모드를 고려한 것이 이제 CBPR 2023년 논문인 GLOT라는 논문입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저희 비디오 기반 휴먼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잘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나오는 게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라고 사실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저도 이번에 이 논문을 공부를 하면서 처음 이제 접했는데 겐이나 VA 같은 이제 생성 모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겐이나 VA 같은 경우에는 임플리시트 모델으로서 저희가 추정하고자 하는 어떤 분포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의의 다른 어떤 특정한 분포의 추정 값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임플리시트 모델, 그 제너레이션 모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어떤 인버터블한, 즉 이제 역함수적인 그런 인버터블한 연산이 가능하게끔 해줘서 이제 출발은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별량 가우시안 함수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어떤 쉬운 분포에서 여기 보시면 초록 색깔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인버터블한 연산 F를 해줘서 복잡한 확률 분포를 잘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쉽게 설명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예시가 있습니다. 이제 Q0라는 어떤 가우시안 분포가 있을 때 이 인버터블한 연산을 한 10번 정도 해주면 좀 복잡한 분포로 확률 분포로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이제 키 컨트리뷰션인 노멀라이징 플로우라고 한다고 합니다. 앱스트랙을 먼저 살펴볼 건데 기존 논문들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앱스트랙을 시작을 합니다. 기존 논문들, 즉 바이브나 어떤 TCMR, MPS넷 같은 그런 뭐 논문들의 문제점으로는 인풋 비디오에서 휴먼 바디 파라미터로의 매핑을 다이렉트하게 학습을 하는데 이때 그 이미지 내 또는 프레임 간의 어떤 사람 바이 사람 오클루전, 뭐 사람 바이 백그라운드, 사람 바이 오브젝트 간의 오클루전과 뎁스 앰비저티 같은 좀 불확실성이 무시가 된다고 합니다. 어, 일단 요거를 문제점으로 삼았는데 이 논문이 제공한 어떤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이 논문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포즈 논문의 컨트리뷰션으로는 확률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인풋으로 비디오가 들어갔을 때 그 비디오와 가장 가능성이 즉 매핑이 될 가능성이 높은 3D 휴먼 바디에 액세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컨트리뷰션이고 하나는 이제 컨트라스티브 전략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비디오 피처와 3D 휴먼 포즈 즉 이제 SNPL 포즈 파라미터인데 이 간의 상호 정보를 좀 극히 최대화하기 위해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을 하는 것을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메소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이 인버터블 펑션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생성 모델입니다. 저희 디퓨전 같은 경우에도 그 물론 디퓨전은 임플리시트 제너레이션 모델이긴 하지만은 그 인버스 그다음에 포워드 패스가 있듯이 요것도 인버스한 그런 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되고 가우시안 분포와 같은 쉬운 분포에서 시작해서 어떤 임의 분포 P 언더바 라지 X 그다음에 X 이런 어떤 확률 분포가 주어졌을 때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통해서 어떤 타겟팅하는 샘플과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확률 분포에 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 식으로 샘플링 타겟 X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이제 그 변수 변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인풋 시퀀스가 들어와서 이제 이 프리트레인된 레지던스로 이미지 피처를 이제 뽑아냅니다. 사실 비디오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그 대부분의 논문들이 이 이미지 피처 단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 넷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컨디션 넷이 하는 역할은 이제 1D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해서 이 인풋 비디오 피처, 즉 여기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 시퀀스 렌스를 8로 잡고 가겠습니다. 그럼 8 x 2048 디멘전이 인풋 비디오 피처라고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이제 템포럴 휴먼 모션 인포메이션을 캡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디오 피처, 즉 이제 8 x 2048 피처는 인베딩 벡터 C로 매핑이 됩니다. 이 인베딩 벡터는 뮤와 시그마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뮤와 평균과 분산이죠. 이 평균과 분산을 통해서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휴먼 포즈 시퀀스의 컨디션 분포인 이 P, 세타, 기분, C를 학습을 합니다. 결국 이 확률 분포는 이 컨디션 C, 이 인베딩 벡터, 비디오 피처가 주어졌을 때의 이 세타, 즉 그 각 비디오 피처에 해당하는 SNP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조건부 확률 분포를 학습을 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때는 이 2048 디멘전의 각 이미지 피처, 8과 2048 피처를 144 디멘전으로 줄입니다. 숫자만 보고도 이제 왜 144 디멘전으로 줄이는지 알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S&P의 포즈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레프레젠테이션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엑시스 앵글, 즉 24는 조인트 개수, 바이 3이고 엑시스 앵글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모 관절과 자식 관절의 상대적인 관절 그 회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XYZ 회전을 해서 이제 3디멘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쿼터니언입니다. 그 3디멘전을 4D로 늘린 게 이제 쿼터니언이고 그다음에 6D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의 디멘전을 가집니다. 왜 6개의 디멘전이냐면 엑시스 앵글은 파이 그러니까 180도가 지나면은 그 0이 돼버려서 연속성이 떨어지는 반면에 이 6D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2파이까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0도부터 360도까지 연속성을 가지면서 이제 그 휴먼 포즈 S&P의 포즈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HMR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논문들은 이 6D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리그레서 안에서 이 6D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베딩 벡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면은 비디오 피처가 이제 나오면 컨디션 넷에서 엄디 컨볼루션을 거쳐서 이제 어떤 휴먼 시퀀스를 가진 인포메이션을 캡처를 하고 그게 컨디션 C로 매핑이 돼서 요 뮤와 시그마의 디멘전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144 디멘전을 가지고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거쳐서 곧바로 어떤
SNPL 바디 포즈 파라미터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팅 때는 이 샘플링된 Z가 어떤 인버스 패스를 통해서 SNPL 포즈 파라미터로 곧바로 매핑이 되게끔 이제 테스팅이 가능하고, 어, 요거를 설명 안 드렸는데 플로우 블럭입니다.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이제 플로우 블럭 여러 개의 플로우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플로우 블럭에는 세 가지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제 액티베이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와 그다음에 원 바이 원 컨볼루셔널 레이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파인을 해주는 그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제 쉐입 파라미터는 HMR에 저희가 늘 아는 MLP 기반의 리그레스를 통해서 이터러티브하게 추정을 하는데, 카메라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논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미지에 얼라인을 시키지 않겠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 했는데, 뒤에 결과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지 얼라인을 시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파라미터는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 그 스트리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저자들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비디오 피처랑 3D 포즈 간에 어떤 얼라인이나 어떤 매핑이 잘 안 됐다고 실험적으로 그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풋 비디오 피처와 그에 이제 상응하는 SNP의 포즈 파라미터 사이에 어떤 정보를 좀 더 결합을 잘 하기 위해서 컨트라스티브 스트리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거는 대상이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Z와 그다음에 컨디셔널 민 베리어블 이 뮤와 뮤 사이에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겁니다. 근데 이제 거는 게 같은 미니 배치, 같은 배치에 있으면 이제 파지티브 페어라고 하고, 다른 배치에 있으면 이제 네거티브 페어라고 해서 컨트라스티브 전략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메소드에 관련된 설명이고,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는 이제 3DPW와 휴먼 3.6M 데이터셋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비율은 0.35대 0.65로 이제 비율을 맞췄고, 그 로스 펑션 중에 이제 세타끼리 로스가 있는데, 3DPW와 휴먼 3.6M만 그 세타에 대한 GT를 가지고 있어서 이 두 데이터셋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면은, 물론 지금 소타 성능이 안 나와 있지만 어찌됐든 제가 이때까지 본 그 논문들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3DPW도 소타 44.4면은 소타고, 그다음에 휴먼 3.6M도 36.0이면은 소타입니다. 그래서 옆에는 이제 그 슈퍼비전 로스에 관련된 설명인데, 보시면은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이 성능 향상에 가장 큰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디션 넷 같은 경우에도 이 엑셀레이션 에러에 상당히 많은 관여를 하고 있는 걸 저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퀀스 렌스는 16프레임으로 했을 때 가장 이제 성능이 좋았고, 앞서 보신 테이블에서 나온 성능과 같이 이제 소타 성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퀄리티티브 리조트를 보면은 역시 그 카메라 파라미터를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에 얼라인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다른 논문들도 뭐 논문 몇 개를 더 한 줄 알았는데 TCMR만 이렇게 이제 리프로듀스를 해서 이제 카메라 얼라인을 시키지 않고 같은 샘플을 대상으로 매저를 이제 퀄리티티브하게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